링크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뭐 그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배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다음 것.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아이템들의 다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정보가 함께 있는 거. 그게 이제 링크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들이 어떤 리스트야.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것들이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건 다음 엘리먼트에 대한 포인터가 대한 주소값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의 엘리먼트들이 그런 주소값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링크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체인,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체인, 이렇게 일방향으로 쭉 늘어져 있는 체인 형태의 거 할 거고 서큘러, 둥글게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서큘러한 거에 대한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더블리 링크,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만의 다음 엘리먼트인데 한 방향으로의 다음 엘리먼트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다음 엘리먼트에 대한 것도 갖고 있는 더블리 링크 리스트에 대한 거 할 건데 첫 번째 체인에 대한 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인. 그 경우에 데이터라는 게 있을 거고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하느라고 네 글자 데이터 저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포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선 포인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해요. 타입 데프 스트럭트, 리스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 리스트 포인터라는 거. 그러니까 리스트 노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조가 어떤지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리스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 리스트 포인터라고 하는 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노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트럭처를 정의를 하면서 거기 안에 리스트 포인터, 자기 자신에 대한 포인터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C에서 그런 리스트의 노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다음 노드에 대한 포인터인데 그리고 나와 동일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죠. 이건 잘 익히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 잘 익히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무튼 리스트 포인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포인터야. 그런데 타입 데피니션을 할 때 이미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 포인터라는 녀석, 데이터 타입을 가진 녀석에 대한 선언에는 별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타입 데피니션 안에 별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표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무튼 포인터인 겁니다. 포인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타입 데피니션이 이렇게 선언된 상황에서 타입 데피니션이 이렇게 선언된 상황에서 리스트 포인터의 first라는 걸 선언을 하고 널값 0, 널값 선언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first라고 하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 first가 가리키는 녀석의 리스트 노드야.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 사이즈 오브 별표 first라고 하는 건 리스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그게 바로 리스트 노드겠죠? 리스트 노드를 위한 메모리 공간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만큼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 주소값을 first라는 애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irst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부분에다가 that이라고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first link라고 하는 부분은 null이라고 세팅하고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으니까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으니까 링크는 null이라고 선언한다는 거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first라는 변수가 있고 first라는 변수는 처음에는 null 포인터 요거 여러분 잘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을 그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을 그으면 이거는 null이라는 뜻이야. 0, 없다. 아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null 포인터를 의미한다. 포인터라는 맥락에서는 막혔다.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first가 null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죠. 그러면 캐릭터 4개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그 다음에 포인터를 위한 공간이 설정됩니다.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캐릭터, 이 앞에가 first의 데이터고 뒷부분이 이제 first의 리스트 링크, 그러니까 리스트 포인터, 링크라고 하는 필드에 대한 메모리 공간인데 마치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캐릭터니까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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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인데 뭐지? 리스트 포인터도 1바이트인가? 라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좀 실수해서 그린 것 같긴 한데 자 포인터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예요. 인티저예요. 인티저가 똑같아요. 그죠? 4바이트인 겁니다. 그림 8바이트 아니에요? 4바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8바이트겠지. 그치? 캐릭터를 위한 4바이트와 포인터 4바이트 전체가 8바이트고 포인터 자체만을 위해서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배트가 저장이 될 거고, 여기 이제 끝에 이 캐릭터 스트링이 세 글자만 저장했으니까 끝에 0을 해서 이제 캐릭터 스트링도 끝났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할 거고요. 이제 first 링크에 너를 하면 이제 이 부분의 값이 똑같이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아래로 향하는 선을 그을 겁니다. 이게 null 포인터.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은 first data 0, 1, 2, 3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인터,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포인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해서 그 엘리먼트를 액세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터,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할 건데요. 리스트 포인터의 first와 second라고 하는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 녀석들한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합니다. 얘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리스트 노드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 시작값을 first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크로예요. 매크로. 이미 1장 앞부분에 나왔던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세컨드의 링크는 null이고, 세컨드의 데이터는 20이고, first의 데이터는 10이고, first의 링크는 second.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oint ptr은 create to, 그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된 리스트를 만드는 이런 함수인 거고, 리스트의 포인터가 ptr은 create to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멜록을 해서 first라는 녀석이 그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것과 포인터를 갖기 위한 필드, 요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거고, 세컨드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될 거고,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그거의 주소값을 세컨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의 링크는 null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고요. 세컨드의 데이터가 20이니까 아까 그 데이터, 근데 여기서 교수님 아까 분명히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왜 인티저가 됐나요? 네, 이거 좀 이 책에 있는 예제인데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그래서 인티저라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포인트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퍼스트 데이터는 10이고 링크는 세컨드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스트가 세컨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 링크를 따라가면 세컨드를 액세스 가능한 이런 구조로 해서 퍼스트를 리턴을 하게 되면 그 PTR이라는 애는 이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이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다음 노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는 첫 번째 포인터만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알고 있으면 쭉 그 다음 링크를 따라가면서 전체 노드의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별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의미 없는 함수긴 한데 insert 50이야. 그래서 50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는 그런 노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리스트에 시작하는 주소값은 first 보면 리스트의 포인터의 first. 그렇죠? 그리고 x라고 하는 녀석은 x라고 하는 자리 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first라고 하는 거는 first가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first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이 링크 리스트,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링크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first의 그 시작 주소, 이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이 first에 있는 게 아니라 first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이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지?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을 알려주고, 그치?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다가, 아니, 잠깐만. 데이터를 추가할 거고, x라는 노드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거면, 그냥 추가할 위치, 그치? x를 알려주면 되지. 거기다 갑자기 왜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을 알려주고, 게다가 시작 주소 값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작 주소 값을 갖고, 시작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그 값을 왜 알려주지?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일상적인 상황만 가정합니다. 일상적인 상황, 정상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어떤 리스트에 노드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미 리스트에 노드가 있어. 노드가 여러 개 있고, 그 노드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새로운 거를 추가하는 걸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노드가 추가되는 위치, 추가돼야 될 위치만 알려주는 포인터만 있으면 돼.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좀 꼼꼼해야 되는데,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 당연히 고려하고 플러스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리스트에 현재 아무 엘리먼트가 없어.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그 5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노드가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5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노드가 새로운 리스트에
첫 번째 노드인 거고, 그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이 새로운 노드, 지금 이 함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인터로 해와가지고 그 값을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의 first, 그러니까 first라고 그래서 이미 말로 할게요. 이미 리스트에 노드가 이미 있어. 이미 노드가 여러 개 있는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리스트가 현재 아무 엘리먼트도 없는데 새로운 이 50이라는 노드가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둘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이미 리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리스트에 대한 포인터 스타트와 ptr이라고 하는 함수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인서트 50에 ampersand 스타트. 그 스타트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이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변수인데 그 녀석의 주소 값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기고 그 다음에 40이라는 노드 뒤에다가 50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tr이라는 변수는 새로운 노드가 추가돼야 될 노드 위치, 이 4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해서 함수를 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당하겠죠. 그렇죠? first가 스타의 first. 그러니까 이 fir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irst 여기서 함수가 콜되면서 first라는 변수와 x라는 변수, 이 input 파라미터가 넘겨올 건데 first라는 이 input 파라미터는 뭘 갖고 있냐면 스타트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고 이 x라는 input 파라미터는 ptr과 같은 값이니까 이 4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irst가 10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10을 가리키고 있는 스타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게 스타트의 주소값을 넘겨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if 스타의 first, 그러니까 first가 가리키고 있는데 찾아가. 그래서 스타트가 갖고 있는 값을 봐. 근데 그 값이 널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어떤 주소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5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템프라는 녀석의 단수에다가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50이라는 걸 저장을 하고 그거의 시작 주소값을 템프가 갖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if start first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봤더니 널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템프의 링크, 템프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녀석의 링크 여기가 지금 x가 그러니까 요 40과 60 사이에 50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40이 가리키고 있던 60이라는 노드를 50이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템프의 링크는 x가 가리키고 있는 녀석이 갖고 있는 링크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템프의 링크는 x의 링크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값이 바뀌겠죠. 50의 링크가 60이라는 노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의 링크 40이라는 거 뒤에 이제 50이라는 게 들어가고자 했던 거였으니까 40의 링크 부분을 템프로 바꿔주면 이렇게 그래서 50이 40과 60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꼭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거를 바꿔. 아까 템프의 링크가 x의 링크였고 x의 링크가 템프의 링크잖아요. 그러니까 x와 템프가 갖고 있는 링크 값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다시 갈게. 템프의 링크가 x의 링크였고요. x의 링크가 템프였어요. 응?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 x의 링크가 템프고 템프의 링크가 x의 링크. 여러분 이런 실수 엄청 합니다. 저도 옛날에 코드 짤 때 이런 실수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어차피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건데 순서 바뀌면 안 되나? 그렇죠. 이게 포인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뭐 순서 나중에 뒤에서 강조할 건데 포인터 주소가 바꾸는 순서 정말 중요하게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자, 다 봅시다. 엑셀 링크의 템프야. 어차피 엑셀 링크가 템프를 가리켜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바꿔치기 해. 템프의 링크가 엑셀 링크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엑셀 링크는 이미 템프를 가리키는 거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템프의 링크가 엑셀 링크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사이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으로 가는 노드를 이 리스트의 뒷부분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그냥 코드 짜다 보면 이런 실수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주소 바꿀 때 굉장히 신중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리스트에 노드를 추가한다? 리스트에 이미 데이터가 있다가 아닌 거고 비어있을 수도 있어. 스타트도 넣을, PTR도 넣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인서트 50에 스타트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인스타트라는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은 할당돼 있어. 근데 스타트가 갖고 있는 값이 0이야. 어떤 노드도 가리키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first에서 이 함수가 콜될 때 스타트의 주소하고 이제 피탈 넘어가겠죠? 그래서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first는 스타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갔더니 값이 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치? else 컨디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할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고 템포란 녀석이 그 새로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 데이터 부분에 50이라는 걸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 if start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걸 따라가서 어떤 값을 갖고 있나 봤더니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조건을 만족 못하죠. else로 가겠죠. else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템프의 링크는 널이야. 그렇죠? 이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가리킬 거 없으니까 널 포인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의 first는 템프. 그러니까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start라는 녀석한테 어떤 값을 줄 거냐면 이 템프.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의 시작 주소 값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start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가리키고 리스트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로 한 그 변수가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변수의 주소 값을 파라미터로 넘기고 이 함수 안에서 그 값을 바꿔가지고 넘겨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스트 오퍼레이션 할 때 이런 거 잘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 리스트로부터 X라고 하는 노드, 지금 X가 가리키는 노드를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트레일이라고 하는 건 그 리스트의 앞에 있는 노드예요. 트레일이라는 건 리스트의 앞에 있는 노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스타의 first가 아니고 first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이 linked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지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뭐 하나 지우는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어려워.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또 어렵게 할까요? 노드를 하나 지우는데, 얘를 하나 지우는데, 얘를 지우는데, 얘 바로 앞에 있는 노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애를 넘깁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시작 주소 값을 이렇게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넘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노드 하나 지우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서? 이렇게 변수가 3개씩이나 필요할까?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넘기는 거겠죠. 그렇죠? 첫 번째 노드를 지우려고 할 때, 그렇지? 그럼 완전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주소 값을 넘겨서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3개 이상의 노드가 있는데 중간에 빼는 거, 이런 게 있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넘기게 되냐면, 중간에 있는 노드 Y라는 위치에 있는 애를 지울 거니까 Y의 주소값이 갈 거고 Y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가 갖고 있는 값을 넘길 거고 그리고 리스트가 리스트의 시작값이야. 리스트라는 변수가 이 리스트의 시작 주소값을 갖고 있는 녀석이니까 그 녀석의 주소값을 파라미터 넘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 트레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렇죠? 리스트 값을 그대로 카피해 왔으니까 이 x라는 애는 y의 값을 카피해 왔으니까 요 지우려고 하는 5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함수 안에 들어가 보면 if 트레일이 가리키고 있는 애 봤더니 if 트레일이 갖고 있는 값이 어떤 메모리 주소 값이야. 그렇죠?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울 거야. 그래서 얘를 지울 거니까 얘를 지운다는 뜻이 뭐예요? 이 포인터가 그렇죠? 이 트레이라고 하는 녀석 지우려고 하는 노드 앞에 있는 노드의 링크 값이 쭉 옮겨져서 그렇죠? 얘는 사라지고 얘를 가리키지 않고 이 y가 가리키던 그 다음 노드 그렇죠?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바뀌는 거 그게 이 노드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한다는 결국 우리가 관심을 끄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레일의 링크는 x의 링크 x가 가리키고 있던 이 값을 가리키게 해서 얘는 더 이상 액세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x를 빠이빠이 하고 시스템한테 반납하는 뿌리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y, 그러니까 여기서는 y죠, 그죠? 얘가 지우려고 하는 그 노드가 갖고 있던 메모리 공간에 반납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인 거고요. 첫 번째 노드를 지우겠다, 그죠? 첫 번째 노드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노드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이제 지우겠다라고 하는 노드로서 그 주소값이 넘어갈 거고 이 앞에 아무도 없어. 그죠? 아무도 없으니까 트레일에 해당하는 널 포인터겠죠. 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리스트의 시작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넘겨야 되니까 리스트의 주소값을 파라미터로 넘길 겁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오겠죠. 세 개의 first, trail, x 이렇게 세 개가 올 건데 first라는 녀석은 리스트라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렇죠? trail은 널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고 x는 지금 지우려고 하는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 if trail이 널 값이야. 그러니까 else 컨디션으로 넘어가겠죠. if를 통과 못하고 else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스타가 가리키는 거고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은 first가 가리켰던 그렇죠? first가 가리키고 있던 녀석이 가리키고 있던 그래서 얘 링크가 가리키고 있던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고 얘가 원래는 얘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걔가 가리키고 있던 링크 이 노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드로 이 노드의 주소값으로 바뀌는 요게 이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값으로 바뀌고 그래서 리스트가 이제는 50이라는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x 원래 지우려고 했던 이 노드는 시스템에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리스트의 시작 주소 값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주소값이라고 하는 걸 파라미터로 넘겨서 그 값을 바꿔오는 오퍼레이션을 해야 될 거다. 물론 여기다가 여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리턴 값이 보이드인데 보이드가 아니고 이거를 리스트의 포인터를 가리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예제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input 파라미터를 바꿔오는 그거의 포인터 값을 옮겨가지고 값을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